안녕하세요. GRE 단계 원장 이상규입니다. 자, 오늘은 GRE 매스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그 자주 나오는 유형 1번을 보시면 분수를 비교하는 거죠. 두 개의 분수 비교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러 얘네들 계산을 유도하는 거죠. 계산을 유도하는 건데 얘는 뭘 알아야 되냐면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면 이때는 커질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작으면 점점 커져요. 커질수록 커진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잖아요. 크다가 되면 숫자가 커질수록 얘는 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보세요. 작으면 커지고 크면 작아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작은 수들 이렇게 2, 4 그다음에 3, 5 이렇게 쭉 돼가지고 뭐 13, 15 17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2가 나죠. 차이가 2가 나는데 점점 이리 갈수록 커지는 거죠. 얘는 다 커져요. 이렇게. 얘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수들은 점점 커질수록 점점 커져요. 이게. 1보다 작은 경우는 숫자가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이게. 근데 1보다 큰 경우다. 뒤집어진다. 1, 3. 얘는 더 커져요. 이제 2, 4 이렇게 커지다 이거죠. 3, 5 이렇게. 그래서 얘는 13, 15. 얘는 15, 1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쪽이 더 커요. 이렇게 되죠. 얘는 이쪽으로. 얘네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1보다 큰 수들이죠. 1보다 큰 수들. 그래서 1보다 큰 경우에는 점점 커질수록 작아져요. 그리고 작으면은 커지고 크면 작아진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걸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아주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컬럼 A랑 컬럼 B 이그젠플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컬럼 A가 이그젠플 두 개를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선 첫 번째 거 보면 컬럼 A는 얘는 뭐예요? 15분의 13이고 컬럼 A는 15분의 13이 되고, 얘는 컬럼 B는 얘는 17분의 15가 되죠. 이렇게 된 거. 그다음 밑에 거 두 번째 거는 얘는 13분의 15가 되고, 얘는 15분의 1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요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작으면 점점 커져요. 얘는 B가 답이에요. 얘는 P. 얘가 더 크죠. 얘는 P.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놈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커질수록 전 작아져요. 그래 이게 작으니까 얘는 A가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비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보다 크면 점점 커질수록 커진다. 1보다 작으면 점점 커질수록 커진다. 크면 작아진다. 작으면 커진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이걸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답이 얘 건 B, 그 다음에 밑에 거는 A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자, 두 번째 거요. 자, 잠깐 자주 나오는 유형 두 번째 걸 보시면, 얘는 그 부등식의 1의 기준이 문제.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프로그램에 쌀빙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물론 얘도 QC에도 나와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1을 기준으로 부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A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A분의 1, 루트 A, A의 제곱, A의 3승 이렇게 되죠. 하지만 A가 이렇게 0과 1 사이가 나오면 A의 3승, A의 제곱에 A, 루트 A1, A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A가 1보다 크냐, 0과 1이 사이냐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것들. 이게 잘 나와요.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그젠플 첫 번째 거 보면 다음 중에 가장 큰 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이그젠플 첫 번째 걸 보면 여기서 가장 큰 건 바로 뭐냐면은 2죠. 2. 왜? A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A가 0과 1 사이가 되면요. 이것 때문에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이 사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커져요. 얘는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죠. 이게 answer가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 답은 2가 답이에요. 자, 두 번째 건 뭐냐? 이제 팩터 개념이죠. 팩터. 이 팩터 개념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거의 매달 나와요. 팩터. 팩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이 2 곱하기 3이다. 2 곱하기 3이면 2의 2죠. 팩터라고 그래. 팩터 오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이랑 2가 바뀌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6이죠. 멀티플 오브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팩터는 디바이저랑 같은 뜻이에요. 디바이저랑 같은 뜻이고 팩터랑 멀티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게점플 두 번째 게 한 169점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예요. 165점 이상, 169, 168 이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인데 가장 그 25 팩토리얼의 팩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프라임 넘버도 아닌 가장 그 작은 수가 뭐냐 이거죠. 가능한 가장 작은 수를 파지티브 인치저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25 팩토리얼이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25 팩토리얼이라 그러면 두 번째 걸 보면 얘는 25 팩토리얼은 25 곱하기 24 곱하기 23 이렇게 곱해가지고 19도 있고 17도 있고 13도 있고 11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한 거라고요. 근데 얘 팩터가 아니어야 된대. 얘 팩터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23이나 17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팩터는 프라임도 아니래요. 그러면 2번을 보면 2번에 이게 58인데 58은 2 곱하기 29가 되죠. 그 얘는 29를 가지게 되죠. 얘는 29를. 근데 29는 여기 없으니까 얘는 이 20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프라임이 이게 첫 번째 프라임이죠. 첫 번째 프라임의 29가 왜냐하면 26, 27, 28은 프라임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애들은 26 같은 경우에는 이게 2 곱하기 13이니까 13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13이 있으니까. 28, 그래 13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3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 17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얘는 17이 들어가는데 이 17 여기 들어가잖아요. 프라임이 아니라, 팩터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인 거죠. 그리고 얘는 프라임도 아니니까, 팩터도 아니고 프라임도 안 되니까 곱해가지고 58이 답이 돼가지고 이게 앤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비교 문제와 팩터와 프라임 팩터랑 관계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논리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얘는 A 더하기 B에 C 더하기 D가 24래요. 얘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C 더하기 D가 2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컬럼 A는 A이고 컬럼 B는 B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역시 베리어블 어프로치인 미지수 접근 방식을 푸는 거죠. 얘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일치하잖아요. 개수가 일치하면 똑같으면 얘는 당연히 해답이 존재해요. 미지수와 식의수가 일치하면 해답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2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제로가 되면 얘는 당연히 미지수와 식의수가 일치하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세 개짜리도 만약에 z는 3이고 얘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2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1이 나오면 얘도 당연히 베리어블의 개수와 이퀘이션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얘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게 미지수가 4개가 되죠. 미지수가 4개가 되고 근데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A, B, C를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D가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리어블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퀘이션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해답이 존재하는데 똑같지가 않으니까 A, B 답을 결정할 수 없어 답은 D가 되는 거고 그 같지가 않으면 D가 답이 많아요.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네 번째 걸 보시면 뭐냐면 네 번째 거는 얘는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 네 번째 거죠. 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비 어프로치와 액션에 의한 문제풀이에요. 그리고 퍼스트 체인지 퀘션이 많이 나오죠. 자, 아이비 어프로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액션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what 프랙션 what number 이런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5분은 곱하기 2즈는 같다. 퍼센트는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A는 B의 K%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이그젠플 1은 어떻게 되냐면 A, 2즈는 같다. 그 다음에 K, 퍼센트 100분의 1, 오버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질문이 뭐예요? B is what percent of A죠? 그럼 B, is 같다. What? 퍼센트 100분의 1, of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다 그걸 대입을 해요. 여기다 그걸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게 동글뱅이에 100분의 1에 얘는 A가 이거니까 K 곱하기 100분의 1에 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B가 지워져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얘는 결국에 뭐가 돼? 1은 동글뱅이에 얘는 만분의 K가 되고 이렇게. 결국에 동글뱅이는 뭐예요? 동글뱅이는 K분의 만이 되는 거죠. K분의 만이 돼가지고 얘는 답이 뭐가 돼요? 답이 당연히 D가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액시엄에 의한 문제풀이라고 숫자 집어넣고 푸는 거 아니에요. 뭐 A는 100, 뭐 B는 2 막 집어넣고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와프렉션, 완넘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 어버 곱하기 이즈 같다. 물론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걸 액시엄이라고 그래요. 액시엄이라는 거고 보통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운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유출하죠.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미리 가는 거예요. 이걸 생략하고 그래서 빨라지고 훨씬 더 정확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액시엄에 의한 IB 어프로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거 뭐냐면은 자, 두 번째 거는 자, 얘를 퍼센트 체인지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인크리즈라든지 인크리즈 그 다음에 디크리즈를 다 포함하죠. 그럼 얘는 이게 비포 애프터 비포 타임즈 100이 돼요. 그리고 뭐뭐뭐 된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히 비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된 다음에 나오는 게 비포가 돼 항상.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뭐 100이 130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애프터 비포잖아요. 이게 비포 애프터가 되기 때문에 애프터 마이너스 비포 100 타임즈 얘는 30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30%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뭐뭐 된 다음에 나오는 게 비포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그젠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sum of x numbers. x number의 합이라는 것이 what percent greater than 다음에 나오는 게 에버리지죠. 그레이터 된 나오는 게 에버리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그젠플 이 두 번째 걸 보면 이게 뭐뭐뭐 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뭐 된 다음에 나오는 게 그게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비포가 되죠. 이게 비포. 자, 비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가 x개니까 어떻게 돼요? x개에다가 평균을 곱하면 이게 썸이 되는 거죠. 썸이 돼요. 그럼 m은 뭐예요? m은 여기서 m은 X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민이죠, 민. M은 민의 약자예요. 평균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는 에버리지가 민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비포가 되는 거죠. 비포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거에 의해서 얘는 비포가 이게 민이니까 민은 X분의 M이니까 아니 X분의 S 그 다음에 X분의 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교대상이 그렇게 된 다음에 얘는 썸이죠. 썸이니까 S 이렇게 되는 거죠. S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얘는 여기서 S가 다 지워져요. 1이 되게 1 되죠. 여기 S 1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아래다 X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게 X를 곱하면요. X-1이 되고 얘는 1이 돼요. 곱하기 100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말하면 X-1에 100이 나와요. 100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A가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처럼 이 문제들이
된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IB 어프로치인데 그래서 이처럼 된 다음에 나오는 게 비포가 되니까 얘도 된 다음에 나오는 게 민 에버리지라는 걸 찾아내고 여기서 평균과 개수에다가 썸이 되는 거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M이라는 놈이 여기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비포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A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GREMS에 자주 나오는 유형을 보여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시리로 찍어가지고 많이 올릴 거예요.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혹시 뭐 혼자 공부하시 그러다 하더라도 도움이 좀 되실 거고, 뭐 오셔 수업을 들으면 뭐 많이 질문하시고 그러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예. 지금까지 GRE 단기 원장 이상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